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청담 글로벌의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기업인지, 공모 내용은 어떤지 미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청담 글로벌은요, 기사를 찾다 보면 글로벌 코스메틱 플랫폼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내용을 한번 쭉 보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에 100%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물음표를 붙여뒀어요. 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가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은 뭐냐면 화장품이나 향수 등 글로벌 뷰티 브랜드사들의 제품을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즉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들과 유통 전문 기업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의 설화수 같은 브랜드의 화장품 제품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바바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투자 설명서에 첨부된 그림을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브랜드 디벨롭먼트, 사전 인허가 대응, 메인 채널 판매 및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라고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회사가 하는 일들을 이 한 장에 다 정리를 한 겁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브랜드 발굴은 무엇이냐? 해외 화장품 시장의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에 맞는 수요 제품을 확정을 하고 국내 또는 해외에서 그 수요에 부합하는 브랜드의 해당 제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브랜드와 총판 계약을 맺게 되죠. 우리가 중국 시장 진출, 판매 및 유통, 마케팅, 소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피드백까지 다 진행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다음. 중국 시장은 위생허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니까요. 이 위생허가 대행 업무도 수행을 하고요. 이때 용역 매출이 잡힙니다. 브랜드 발굴 단계에서는 딱히 매출로 인식되는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허가가 떨어지고 정식 수출이 가능해지면 중국 내 화장품 시장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통해서 정식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요. 이때 지역별 판매량이나 연령별 구매 현황 등 판매 데이터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브랜드 안정화 단계는 뭐냐면 3번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중국 내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몰, 징동닷컴에 소싱한 브랜드들 제품을 공급을 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브랜드 소싱부터 판매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수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소비자 관리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양방향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청담 글로벌이 소싱한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 제품들을 중국 내 화장품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아주 잘 팔릴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애를 쓴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소싱한 브랜드사와 중국 내 다양한 채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청담 글로벌이 소싱한 주요 브랜드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 뚫어둔 유통 채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게 되겠죠. 우선 주요 브랜드를 보시면 해외 브랜드로는 랑콤, 키엘, 조말론, 에스티로더, 라메르 등등이 있네요. 국내 브랜드로는 사업 초기에 원진, 차홍, 키노닉스, 바닐라코, 더후 등이 있었고요. 조금 생소하기는 해요. 저한테는 이 브랜드들이. 아무튼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AHC, 네이처 리퍼블릭, 메디힐, 닥터자르트, 설화수, 라네즈, 헤라, 오휘 등등 다들 들으면 딱 알만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청담 글로벌의 주요 유통 플랫폼은 무엇이 있느냐? 네, 완전히 중국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면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징동닷컴, 그리고 핀듀두, 알리바바 티몰, 즉 중국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은 다 뚫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징동닷컴의 1차 벤더는 전 세계에 7개사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청담 글로벌이 국내에서 유일한 1차 벤더입니다. 2019년에 징동닷컴의 1차 벤더로 합류했다고 하고요. 2021년에는 또 알리바바의 1차 벤더로도 선정이 됐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렇게 1차 벤더일 경우에 좋은 점이 징동닷컴으로부터
자사뿐 아니라 타사가 유통하는 전체 판매 데이터까지 공유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할 테고, 그렇다면 더 적합하고 우수한 제품의 소싱이 가능해질 테고, 또 효율적인 마케팅까지도 할 수 있다는 부분, 분명히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지역별 스토어들 있죠. 왓슨스, 사사, 세포라 이런 국가별 대표 화장품 유통업체들이요. 이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청담 글로벌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유통시킨 국내 브랜드들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요 사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플러스 작년 6월에 친환경 직구몰인 바이슈코를 론칭했다고 해요. 글로벌 정품 뷰티 브랜드 제품을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향수 위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딥티크나 조말론 이런 제품들. 근데 보시면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올해 3월 기준 누적 회원수가 16,585명이라고 하는데요. 턱도 없죠, 이 정도로는. 앞으로 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고요. 또 연결 자회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오 비주라고 해서 필러와 보톡스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청담 글로벌이 지분율 73.5%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프로비티 축구 클럽인데요. 내용을 보면 국내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조기 유학 장학 사업을 통해 유럽 등 해외 무대에 일찍 적응하게 해서 아시아 최고의 유소년 축구 메카가 되는 게 목표래요. 굉장히 뜬금없네요. 화장품 회사와 축구. 대표님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매출 구성을 보면요. 뷰티 앤 라이프 유통 쪽에서 나오는 게 90% 이상이에요. 직구 플랫폼도 아직은 완전히 초기 단계고, 인허가 용역 매출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국 위생 허가를 대행해 줄 때 발생하는 거고요. 조금. 그리고 바이오 비주의 비중이 조금 있고요. 뷰티 앤 라이프 유통에서 보면 2020년까지는 화장품만 유통을 시켜왔는데 2021년부터는 영유아 제품, 건강기능식품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화장품에 치우쳐져 있어서 제품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보면요. 회사의 사업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경쟁력과 위험 요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쟁력, 첫째, 중국의 징동닷컴, 알리바바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되겠고요. 둘째, 글로벌 컨슈머 브랜드 소싱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는 거. 네, 유명한 국내외 브랜드들 앞에서 확인했었죠. 셋째,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서 플랫폼과 브랜드사 모두의 양방향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 근데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건요, 청담 글로벌만의 경쟁력은 아니에요. 이렇게 화장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요즘 다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 방안도 찾고요, 소비자 패턴도 분석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뚜렷한 경쟁력은 중국 쪽을 확실히 잡고 있다라는 게 아닐까 싶네요. 자, 넘어가서 위험 요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중국 시장 의존도입니다. 2021년 기준 중국 및 홍콩에 대한 매출 비중이 98.1%에 달해요. 거의 중국만 노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렇게 중국에 포커싱 되어 있다는 자체도 불안 요소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봉쇄 위험, 이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됐는데 그나마 다행히 6월부터 봉쇄 조치를 해제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요.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되려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중국 내 K뷰티 쇠퇴의 위험. 윤석열 당선인이 사드의 추가 배치 언급을 하면서 제2의 한한령이 발동되는 게 아니냐라는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정책이나 한국에 대한 스탠스, 이런 것들이 회사 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뷰티 시장 규제 위험인데요. 작년부터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가 신설됐어요. 화장품 제품과 산업의 품질 관리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고요. 이런 부분이 중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수입 화장품 시장에 침체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생기는 위험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요. 또 중국 내에서도 특히 징동닷컴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1년 기준
매출액의 74.6%가 징동닷컴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진 구조는 당연히 리스크 노출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쭉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첫째, 과연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앞에서 직구 플랫폼은 21년 6월에 론칭을 해서 아직은 고객 수가 별로 없는 시작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제외하자면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징동닷컴이나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에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들을 공급하는 게 주요 사업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유통업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플랫폼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거지 자체적인 플랫폼에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라면 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통업체로서 보자면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둘째, 중국만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추가적으로 큰 성장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징동닷컴, 알리바바 같은 대형 플랫폼들과 손을 잡게 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달성했어요. 뒤에서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중국의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다 섭렵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플랫폼은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서 매출을 증가시키려면 추가적인 브랜드 소싱이나 마케팅이 더 필요한 걸까? 뭐라는 이런저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회사는 이에 대해서 미국, 유럽, 중동으로 추가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요. 또 화장품뿐 아니라 영유아, 건강기능 제품까지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 자금이 혹시 해외 진출 쪽으로 사용이 되는지 봤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번 공모 자금은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 인근에 보세 창고를 확보하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화장품, 영유아 제품, 건강기능식품 매출 확대를 위한 매입 대금으로 쓰일 계획이고요. 해외 진출이나 제품군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회사 측은 가지고 있겠지만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2019년 징동닷컴, 2021년 알리바바와의 벤더 계약을 통해 글로벌 뷰티 브랜드 제품을 본격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외형 성장을 이뤘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빠른 성장을 보여준 회사예요.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좋습니다. 작년에 전환사채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부채는 감소하고 자본금은 늘어났죠.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크게 개선이 됐고요. 재무 안정성이 확 증가했습니다. 실적이나 재무 안정성 지표는 좋아요. 근데 이렇게 현재 실적 좋은 것이 공모주 성과로 분명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이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가 더 중요한 거죠. 넘어가서 공모 내용 살펴보시죠. 총 634만 1686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로는 8,400원에서 9,600원을 제시했어요. 총 공모 금액은 상당 기준 약 609억 원. 공모 규모가 조금 큰 편입니다. 시총에 비해서. 요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공모가 상당 기준 약 2,041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네요. 자, 일정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KB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91.7%, 구주매출 8.3%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매출의 주체는 최대 주주인 최석주 대표예요. 회사 대표가 IPO를 통해서 주식을 판다고 하면 좋게 볼 수는 없겠죠. 네, 공모가 밴드 기준 이 최석주 대표가 약 44억 원에서 51억 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됩니다. 우리 사주조합에는 2%를 배정했는데요. 공모가 상단 기준 약 12억 1,761억 원 규모가 되거든요. 근데 직원 수는 35명밖에 안 돼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약 3,479만 원. 직원들이 이 청담 글로벌의 전망을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미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상장 예정 주식 총수 대비해서 41.35%나 됩니다.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좋지는 않네요. 그중에 기존 주주 비율이 12.12%가 되고요.
총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844억 원 가량 되겠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요. 네, 무거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주주 중에서 슈메이싱? 이거 어떻게 읽나요? 맞나? 이분이 징동닷컴 출신의 중국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호예수는 걸지 않았지만 엑시트 계획은 없다고 말을 하는데 믿을 수 있나요? 중국 사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분을 제외하면 유통가능 비율은 30.07%, 유통가능 금액은 614억 원까지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도 메리트 있는 수치는 절대 아니죠. 네,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별로다. 다음, 공모가는 적정한지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 3개 회사를 선정했는데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실리콘투, 해외의 리볼브 그룹.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온라인과 SNS 기반의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한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근데 잭시믹스라는 아주 유명한 요가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 회사의 최대 강점이죠. 자, 실리콘투는 작년에 상장한 기업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K-뷰티 역직구 플랫폼.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해외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자체 플랫폼을 통해 화장품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청담 글로벌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리고 리볼브 그룹은 미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패션몰이고요. 규모 면에서 보면 완전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적합한 비교 기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실리콘투와 가장 비슷하다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공모가 산적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3개 기업의 평균 퍼는 30.95배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중에 리볼브 그룹의 퍼가 37.90배로 가장 높은데요.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에 적용된 기준 주가에 비해서 현재는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뒤에서 다시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리볼브 그룹이 평균 PER을 높인 경향이 있는데 현재는 퍼가 30배 미만이라는 거. 이 부분에서 이미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청담 글로벌의 적용순이익 87억 원에 적용퍼 30.95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2,680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자, 근데요, 적용순이익이 조정된 수치예요. 2021년 온기 순이익에 전환된 전환사채에 대한 비현금성 비용을 더해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순이익을 좀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넘어간다고 치고 주당 평가가액은 12,608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여기에 할인율 33.38%에서 23.86%를 적용했는데 작년 코스닥 평균 할인율이 43.17%에서 30.22%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할인율마저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즘 주가를 적용을 해서 청담 글로벌은 공모가 상단 기준 퍼 23.46배로 계산이 되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34배 정도, 실리콘투는 18배, 리볼브 그룹은 23배까지 낮아집니다. 23배까지. 아까 앞에서 38배 정도가 됐었잖아요. 네, 최근 증시 상황을 반영하면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청담 글로벌과 비교하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 내용이 가장 비슷한 실리콘투와 비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고평가라는 거죠. 저는 고평가라고 봤어요. 쭉 그래서 오늘 내용 다 살펴보니까 중국 주요 커머스 플랫폼과 손잡고 빠른 시일 내에 성장을 이루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기도 하고 또 플랫폼 기업보다는 유통업체로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애매했어요. 공모 내용 측면에서는 또 좋지 않다. 오버행 이슈도 있고 구주 매출의 주체가 대표라는 것도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모가까지도 고평가라는 판단이 돼서 저는 약간 매력 요인을 찾기 어려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나마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로서 화장품 관련주가 앞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으려나 라는 가능성 남겨두겠습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끝내죠. KB증권의 110만 9,795주, 대신에 47만 5,627주가 배정이 됐고요. 청약 수수료는 KB 1,500원, 대신 2,000원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 생각에 균등받기 조금 수월한 공모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청약 한도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48,000원이 필요한데요. 수요 예측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다면 공모가는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5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때 다시 찾아올게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